예술대학 도예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작업실 왼쪽에 모인 조는 작품의 양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오른편 조는 질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평가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양으로 평가받는 집단의 경우 수업 마지막 날 저울을 가지고 와서 모든 작품의 무게를 재어 그 무게가 20kg이 나가면 A를 주고 15kg에는 B를 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반면 질평가 집단의 학생들은 A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작품만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수업 마지막 날 평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훌륭한 작품들이 모두 양으로 평가받은 집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양으로 평가를 받기로 한 학생들은 부지런히 작품을 만들어가며 실수로부터 배워나갔지만 질로만 평가를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작품을 만들까 궁리만 하다 끝내 여러 고민과 점토 더미만을 바라보다 선보일 결과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 혹은 예술가 지망생들은 생각합니다. 더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더 꼼꼼하게 실력을 쌓아서 최상의 것을 선보여야 한다고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절대 내 작품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평가받기 두려워하는 예술가들은 제 부족한 실력을 꾸준히 남몰래 보충하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선보일 그날이 올 것이란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정작 어떻게 해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작품 자체를 못하는 상황에도 빠지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예술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작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의 작품에 담긴 자신의 메시지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어느새 육신의 나이만 많아진 실패한 예술가, 혹은 여전히 성공을 꿈만 꾸는 예술가로 살게끔 만드는 안타까움을 낳습니다. 물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성공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뇌하는 예술가가 예술가의 원래 모습이지 않냐고 하실 분도 있을 듯 하고요. 하지만 그런 말은 자신의 삶을, 예술을 세상에 알리고픈 예술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랍니다. 아니, 자신을 속이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심소로 찾아온 20년차 예술가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꿈꿨던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의 길을 다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앞선 상담에서 20년차 색소폰 연주자인 김 선생님은 자신이 연주자가 되어온 과정을 원곡과 가까운 퀄리티와 톤, 테크닉을 가지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주는 원곡자와 똑같이 될 수 없으니 자신이 하는 연주가 자신만의 연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김 선생님은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음악이 어떤 것인지, 자신만의 예술이란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실력에 대해선 냉혹한 평가가 겁이 나 오랜 세월 피드백을 받기 두려워하며 지냈다는 사실 역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다고 연주를 전혀 안 하고 평가를 받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그런 피드백들이 저도 계속 오니까 전혀 없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방송 활동을 하시면서 받으셨고, 또 그게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냥 뭐 제가 레슨을 할 때도 있고 연주를 할 때도 있고 방송을 할 때도 있고,
되게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예.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들어봐서.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뭐 연주를 잘하십니다. 뭐 이런 뭐 그게 아마추어들이었지만 프로 연주자들도 그렇고. 그분들 진짜 예의 바르신 분이고 진짜 그분들은 영혼이 없이 음악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분이라고 제가 단칼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의 연주는 딱 듣는 저같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삶의 노곤함과 힘듦이 저 소리를 내는 호흡에서부터 벌써 느껴져요. 선생님이 연주를 하지만 모든 음악에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물 흐르듯이 바람이 흐르듯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바람이 가다가 부닥치고 그 부닥치는 또 자연스럽게 부닥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빌딩에 부닥치는 바람 뭐지 이런 느낌. 그것도 이 산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다른 나뭇가지하고 부딪힐 때 나는 그런 자연의 소리와 이 도심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그 빌딩 건물에서 부딪히고 간판에서 부딪힐 때 나타나는 그 소리는 전혀 다른 음색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오거든. 저는 선생님의 색소폰 소리를 들으면서 색소폰이 진짜 섹시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삶의 고뇌와 아픔이 그것도 이렇게 거칠게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한테는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와서 당장 선생님의 연주를 그냥 선생님 그만하시고 그냥 앉으시죠 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연주를 할 때 선생님은 혹시 그런 마음 없으셨나요? 어떤 마음이요? 이거 내가 왜 이걸 연주를 하고 있지? 빨리 연주 끝나고 이 앉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 혹시? 저 오기 전까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었죠. 그렇죠. 왜 내가 여기 온다고 그랬나. 그렇죠. 맞아요. 근데 좋은 점은 있었죠. 어떤 점이요? 연습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죠. 그런 이유가 생기고 네. 준비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괜히 왔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었죠.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와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예. 선생님이 연습한 거를 시간으로 예. 표현하면 한 몇 시간 연주하신 것 같습니까? 시간으로 네. 한 10시간 정도요? 10시간. 한꺼번에 10시간을 하셨습니까? 며칠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상담을 요번 주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일주일 좀 지났습니다. 일주일 좀. 그래서 악기를 네. 그 전부터 계속 안 잡고 있었어요. 좀 힘든 부분이 악기를 안 있었고. 잡고 있으셨어요. 예. 예. 그러다가 오랜만에 그러면 그렇죠. 연습을 시작을 하셨군요.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시간을 했다. 그럼 5일 정도로 잡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는 거네요. 근래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는 그런데 근래를 제외한 지난 20년 동안은 연습을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선생님 하셨습니까? 적어도 6, 7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매일. 6, 7시간을 했다. 그럼 네. 선생님 우리가 그냥 이 선생님이 지금 연주하신 케니지 저거는 선생님이 악보도 안 보고 연주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악보를 안 보고 연주를 지금 선생님이 저 케니지 다잉영 이거를 연습을 하는 시간을 한번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예. 내가 케니지 다잉영을 몇 시간 내가 20년 동안 몇 시간 연주를 했다라고 혹시 한번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10,000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몇 시간 정도요? 1000시간? 글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 100시간?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100시간요. 그러면 100시간을 20년으로 봤을 때 10년이면 50시간이고 1년이면 5시간입니다. 5시간이면 5, 6, 30, 300분이고요. 1년에 12달로 나누면 11로 나누면 선생님이 한 달에 저 다인형을 몇 분 연주한지 1시간도 연습을 안 했다라는 무시무시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선생님은 다인형이라는 거를 1시간도 연습을 안 한 그 솜씨를 지금 여기서 보였다라고 하면 갑자기 선생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익령을 제가 20년 동안 매일 불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연습한 곡들이 다익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어떤 다익령을 제가 이제 처음 접했을 때 거기서 다른 곡보다는 더 많은 투자를 그 시간대는 하고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하게 되니까 이 다익령이란 곡을 근래에는 연주를 할 일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 전혀 이제 그때 초창기에 제가 좋아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그 모든 시간이 할애됐었던 것 같죠. 이제 그거를 나눠서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1시간밖에 안 했던 그런 계산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선생님이 예. 1시간도 예. 연주를 안 했다. 이 계산 내가 지금 잘못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이 이 다인영이라는 이 곡 하나에 쏟아부은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건 분명히 새삼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이제 공연이 있어서 그 레퍼토리를 정해서 뭐 다익령이 그 중에 하나 레퍼토리다 그러면 공연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익령에 대한 시간을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뭐 멜로디를 외우고 코드를 외우고 뉘앙스를 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그렇죠. 과정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곡들을 그 중에 하나의 곡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이 곡이 완성되고 이렇게 그런 시간에는 되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곡이 또 무슨 Going Home이라는 노래가 있으면 또 이제 다익령을 하지 않고 Going Home이라는 노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레퍼토리를 만들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선생님이 만든 레퍼토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20년 동안 다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 레퍼토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아까도 선생님 표현하셨다시피 이 다익령은 케니지가 연주하는 거에 몇 프로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하니까 선생님은 7, 80% 정도까지 하셨다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이 거장을 연주하는 거를 선생님은 7, 80% 수준에서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7, 80% 수준에서 마스터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의 레퍼토리를 20년 동안 마련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7, 80%짜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연주를 할 때 또 사람들 앞에 공연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 거장의 곡을 연주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뭐 베토벤이 됐던 누구가 됐든 누구의 곡을 내가 연주한다든지 또 이 할 때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더 그 사람의 곡을 잘 표현하고 연주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야, 흉내를 내긴 냈는데 7, 80% 수준으로 흉내를 냈어. 그럼 너 왜 하니?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보통 연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기본적인 예, 반응이죠.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20년 동안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 이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다행형이란 곡을 저 7, 80%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좀 멜로디를 외우고 뉘앙스를 외우는 부분은 채워졌지만 뭐 톤적인 부분이 이렇게 뭐 이상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게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그 톤을 더 이제 좀 더 가다듬고 더 이제 좀 근접하게 만드는 과정. 근데 그거는 이렇게 멜로디를 외우고 이렇게 테크닉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 톤을 만든다는 부분이. 실상 셜록항이 김 선생님에게 언급한 부분은 연주곡 한 곡 한 곡을 연습하며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경험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님은 연주곡 한 곡을 두고도 70, 80% 정도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가 다음 레퍼토리로 넘어가고 또 다음 연주곡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김 선생님이 연주곡을 하나라도 완벽히 그 연주가의 기법대로 완벽히 구현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당장 그것을 두고 김 선생님만의 연주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아주 놀라운 단계에 진입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원곡의 가수보다 더 완벽하게 곡을 소화해내는 모창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기에 말입니다. 둘, 만약 놀라운 모방, 재현의 끝자락에서 그가 자신만의 마음과 생각으로 음악을 해석하고 연주를 해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마치 그 모창 가수가 원곡자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김 선생님은 그 어떤 것에도 다다르지 못한 채 애매하게 오늘은 멜로디를 외우고 내일은 뉘앙스를 외우고 모레는 톤을 고민하며 연습하고 지내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가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김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실패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라이브 상담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예술가의 경험처럼 말입니다. 김 작가, 지금 이 김 선생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 그림 그리는 데 있어 본인이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이거를 채우고 저거를 부족하니까 이거를 채우게 되면 언젠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본인이 믿었던 게 너무나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너무 놀랍죠, 그죠? 본인은 만화 그리고 그림 그리는데 음악 하시는 분이 똑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게 예술가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예술가의 공통적인 마음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언젠가 성공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마음일까요? 네, 그거는 자기 문제가 뭔지 알고는 있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안 했어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연습하고 사는 예술가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그런데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아주 대표적인 상황을 있는 대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근데 이제 상담하고 그때 상담했던 그런 mp3를 받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딱 한 두세 지점을 딱 지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악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알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했다고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듣고 싶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음악 연주하시는 거를 직접 선생님이 연주를 해보시고 또 그 경험을 제가 생생하게 느낀 다음에 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오늘 악기를 가지고 나와 주십사라고 한 겁니다. 오늘 이제 케니지의 다행령을 선생님이 연주를 하셨는데 또 적어도 내가 레파토리가 이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레파토리도 있다 하는 거를 지금 그러면 또 한번 연주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생각이 많아져요.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많아지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글쎄요, 연주에- 모르겠다.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할까? 아, 연주에 자신감이 떨어지셨어요? 언제 선생님이 연주하는데 자신감이 있으셨던 적은 있으신가요? 아, 조금은 있었어요. 조금요. 언제예요? 항상 이제 그런 자신감으로는 했죠. 그냥 어떤 자신감요? 잘해야지 잘할 거야. 그래도 뭐 잘해야지나 좋은 잘할 점이 거야는 있다.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체면 내지는 자기 마치. 그리고 잘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도 맞고요. 제가 그건 잘한다라는 생각은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냥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면서 마치 막장에 이 석탄 파는 갱도에 들어가면서 막장 상황에서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보이는 거는 앞에 보이는 석탄 캐는 것밖에 없는 막장에 노동하시는 분의 상황이 있을 때 그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거는 잘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맹목적인 희망, 기대로 가지고 지내는 그런 느낌으로는 연주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거는 제가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색소폰 음색은 바로 그 느낌이 너무 진하게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힘들지만 호흡이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곡괭이질 하면서 그 막장에서 채탄하는 그 광부의 모습을 제가 연상을 했다면 저희 상상력이 너무 심하게 발동된 걸까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연주하신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의 호흡은 진짜 막장에서 탄을 캐는 광부가 내뿜는 호흡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로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가의 호흡이 아니에요. 이렇게 묘사하는 건 혹시 이전에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제가 연주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참 힘겹게 연주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 것 같고 어떤 말인가요? 제가 선생님? 한번 연주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연주를 한번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자, 지금 연주하신 곡은 어떤 곡입니까? 자, 앞을 보시고 말씀해 러빙 주시죠. 유라는 케니지의 노래입니다. 아, 똑같은 케니지의 러빙 유라는 예, 예. 겁니까? 다잉 영보다는 조금 살아나는 음색을 제가 느꼈으면 이거는 러빙 유니까 그렇다라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거는 그래도 내가 생기 있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곡이라서 그렇다라는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찬찬히 생각하면서 느낀 게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테크닉, 좋은 톤,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하려고 흉내내려고 이렇게 그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썼다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내면에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고 내 느낌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그 빈 껍데기 같은 음악을 들으셨다는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계속 해석을 했고요. 훌륭하세요. 그래서 좀 근데 지금 이 자리가 편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담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게 아니었었나 이제. 맞습니다. 예. 아니 본인이 연주를 20년 동안 해오셨는데 연주자로서 연주를 한다는 것이 테크닉이고 기교냐 아니면 연주자가 자신의 감정을 악기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거냐 이 A와 B 두 가지로 연주의 에센스가 뭡니까? 음악가로서 활동한다는 그 에센스가 뭡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은 어느 쪽에 둬야 된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두 개가 다 이제 좀 잘 조화가 될까 테크닉이나 톤이나 이런 게 잘 바탕이 됐을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 기술적인 게 부분이 떨어지거나 뭐 테크닉은 좋은데 톤적인 게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은 저는 항상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그쪽에 더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더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음악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제 이 곡에서 내가 뭐를 이렇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예술 교육이 망한 상태가 되고 대한민국 예술가들이 기교 중심의 테크닉은 엄청 뛰어난데 기본적으로 예술가로서의 본인의 영혼이 없는 예술 활동을 한다는 욕을 참 선생님이 아니라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얻어먹었어요. 네. 그래도 이 욕은 선생님보다 엄청 세상에 성공하고 대단한 예술가들한테 주로 가지. 선생님은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욕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예술을 20년 동안 하셨다고 하지만은 예술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거에 치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걸 배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겨우 대학교 1, 2학년 정도의 생각. 여기 있는 저 김 작가, 대학교 이제 겨우 졸업하는 예술가가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똑같은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느 정도 좀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좀 알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진짜 힘들게 이 연주가의 길로 나름대로 들어쓰고 또 다양한 테크닉에 있어 선생님이 완벽을 구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진짜 내가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술가로서 나라는 사람이 이 누구의 음악 속에서 나의 모습이나 나의 특색을 어떻게 구현하면서 또 그거를 이 나의 음악으로 만들 건가를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라는 걸 오늘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다음에 그게 일주일 후가 될지 2주일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단순히 10시간 정도 선생님이 연습을 한 거를 가져와 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내가 20년 동안 이 나의 음악을 표현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겠죠. 네. 선생님이 20년 동안의 음악 세계를 나름대로 꼭 공연장에서 공연을 안 하고 여기서 내 뮤직비디오를 내가 찍겠다 라는 마음으로 연주를 한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 한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입해서 연습한 거를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연주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에 얼마 연습했다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레퍼토리를 정했어요. 네. 오로지 한 곡만 갖고 계속 한다면은 한 1, 2주 정도. 아니 1, 2주라고 표현하지 말고 네. 연습한 그 곡을 연습한 시간이요. 왜냐면 시간. 선생님이 지금 저 곡을 시간으로. 한번 이 연주를 하면 뭐 한 그거를 10분 정도로 잡읍시다. 뭐 그게 연주하는 실제 시간도 있고 숨 고르고 휴식하는 시간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하루에 뭐 10번, 20번, 50번, 100번 같은 곡을 선생님이 몇 번까지 하루에 연주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선생님을 마치 축구 선수로 봤을 때 제가 선생님을 진짜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에서 박지성을 트레이닝을 시킨다 하면 선생님은 절대로 주전 선수로 일단 투입을 못 시켜요. 왜 못 시키는지 아십니까? 체력이 안 돼서. 예. 선생님은 90분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세요. 그 말은 한 곡을 연주하는 시간이 기껏해봤자 5분인데 5분 동안 그 곡의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호흡력이 선생님 지금 없으세요. 그 호흡력이 있으려면 선생님이 그냥 제가 막말로 이야기해서 저 광화문에서 인왕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30분 만에 인왕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올라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리세요. 적어도 선생님이 그 호흡을 갖추려면 선생님이 기초 체력이 지금 얼마나 달려져야 될지 저거는 색소폰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네. 그거부터 선생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기를 들고 선생님이 1년, 10년, 20년을 하더라도 선생님은 케니지의 그 곡의 흐름을 마스터를 못 하십니다. 그게 폐활량의 문제냐 호흡의 문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케니지가 150%, 100%도 아니에요. 150%의 그 호흡을 내는 힘인데 선생님은 케니지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으로 봤을 때도 선생님은 60, 70% 정도밖에 호흡량을 못 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악기가 선생님은 핸들하기가 버거운 상태에서 이 색소폰 악기를 연주하는 흉내를 내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음색을 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음색이 고르지가 않아요. 왜? 이건 호흡의 문제입니다. 제가 음악을 전혀 모르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건 진짜 너무 잔인한 거죠,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아침에 선생님이 일어나는 게 6시나 7시 일어나가지고 이 집 근처에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최소한 2시간, 3시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처음에 정상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린 거를 선생님이 30분에 주파하게 될 때 그럴 때 선생님은 저 색소폰을 부는 게 이제는 피리 부는 수준으로 편안하게 부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음악의 테크닉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박지성이 90분을 펄펄 날면서 뛰고도 후반전까지 더 뛸 수 있는 그 체력을 갖추는 거하고 똑같은 기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신 다음에 너무 늦지 않게 한 달 안이라도 꼭 다시 오셔서 연습하신 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챗 GPT와 같은 AI가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확신했던 예술 분야에 뛰어들어 눈부신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현재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시를 쓰고 소설이나 게임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림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가상인간을 만들어 아이돌 그룹을 꾸릴 뿐 아니라 유명인사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AI의 성장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는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 문학작품이 큰 감동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시절에 창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 예술가의 역할과 예술활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고요. 인공지능의 창작활동과 인간의 창작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그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달리 말해 인공지능과 능력을 겨루는 인간으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어떤 차별성을 두고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무섭고도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를 거쳐 확률적으로 더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생산한다는 사실과 오차없는 기술로 그림의 기술적 측면의 완성도를 엄청나게 상향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술의 에센스가 끝모를 기교와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민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황상민 박사님의 WPI 상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술 활동의 본질은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개개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 인간 개개인이 모두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만의 독특한 지문을 가진 것처럼 예술가 역시 자신만의 지문과도 같은 자기 마음을 자기 스타일대로 재창조하여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로써 예술가들이 진정한 작품 활동은 그 어떤 AI로도 대체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술가의 존재 이유이지요. 오늘 황심소 라이브 상담의 내담자이신 20년차 연주자 김 선생님은 상담 막바지에 이루어진 두 번째 색소폰 연주를 마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서 현재 자신의 연주가 빈 껍데기 같은 음악이라고 말해줬다고 느껴서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표현해보려고 했다고요. 비로소 자기 마음을 살피기 시작한 김 선생님의 연주는 황심소에 처음 등장해 불렀던 곡과는 달리 그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연주였답니다. 바로 김 선생님만의 연주가 무엇인지 조금 더 그 느낌을 찾아가는 연주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예술가로 나아갈 방법, 자신만의 문제 해결을 단서를 찾은 김 선생님의 다음 과제는 바로 자기 자신과 한 몸이나 다름없어야 할 악기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한 체력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루션이 예술가에게만 해당되는 비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죠.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작품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하나가 됨으로써 만들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성공한 예술가와 실패한 예술가의 차이는 그들이 얼마만큼 인내하는지, 그들이 자신의 작품에 얼마나 엄격한지, 또 거듭된 실패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삶의 이치와 습관이 단순히 예술가의 삶과 작업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느껴지시지요? 황심소에서는 오늘 이토록 절절히 자기 삶과 음악에 대해 돌아본 20년차 연주자 김 선생님께서 WPI 상담을 통해 알게 되신 것을 잘 소화하고 흡수시켜 다시 황심소로 찾아와 멋진 연주곡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